6월 첫날입니다. 행복이 잠드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연구 대표 권선복입니다. 정말 또릿또릿하신 분들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초로서의 자부심, 최고를 향한 자신감, 이 말 뜻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말은 숭실대학교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최초로서의 자부심, 최고를 향한 자신감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9년 전, 아니 8년 한 7개월쯤 전 얘기입니다. 제가 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출판사 한 20군데로 원고를 보낸 바 있어요. 근데 어느 한 군데서도 책을 만들어 주겠다고 연락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내가 출판사 설립해서 내 책을 내가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요 하루 5분 나를 바꾸는 긍정훈련,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 설립하고 바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출판사를 설립했다고 여기저기 소문을 많이 냈더니 의외로 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카페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고 또 메일을 보내고 또 그때는 카톡이 별로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고 했더니 나를 신뢰했는지 책을 만들어 달라고 많이 와서 그 사람들 것부터 먼저 만들고 한 3년쯤 지나서 이 책은 2014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책은 유일하게 이 책을 살펴보면 이 책 중간중간에 광고하고 홍보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아마 독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 책이 광고가 있고 홍보가 있는지. 한번 이 책 한번 펴보시죠. 이 책을 첫 번째 펴보면 요한양행의 유일한 회장님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이 책을 다 만들어서 요한양행의 유일한 회장님 책이기 때문에 요한양행 계열이 한 6개 정도 있어요. 그 홍보실하고 대표이사한테 보냅니다. 이 책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이 책을 많이 사주는 데는 정말 몇천 권까지 사주고 조금 사주는 데는 몇백 권까지는 이렇게 사줘서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중간중간에 강의를 하면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달에는 출판사 설립한 지 1년 정도뿐이 안 됐는데 청소년 권장도서로 청춘이 스펙이다라는 책이 선정된 바가 있고 또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한 도서, 또 보건복지부 건강 우수도서, 이렇게 다양하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으면 언제든지 응모를 항시 했습니다. 두드려야 열린다고 응모를 하다 보니까 좋은 책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인정도 받았고 또 출판사를 설립하면서 광고를 조금 대대적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다 문화일보다 뭐 헤럴드경제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내게 되면 전면 광고를 한 번 내면 전면 광고 한 번에 일반 회사에서 광고비 집행을 하면 아마 4,5천만 원 정도 줘야 광고를 내주는데 출판사 광고는 일반 회사 광고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한 4분의 1 정도. 그럼 5천만 원에 4분의 1 정도 하면은 약 1,000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광고를 먼저 만들어서 광고 담당자한테 먼저 보내줍니다. 대신에 광고가 없는 빈 날 신문사 같은 데도 보면 광고가 없어가지고 아주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먼저 광고를 주고
빛날 광고를 내달라고 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빛날이 생겨가지고 꼭 광고가 나가고, 광고가 나가면서도 전 조건을, 광고비를 예를 들어 조선일보를 얘기하면 한 500만 원 정도의 책정을 하되 절반 정도는 책으로 주겠다. 나머지 250만 원만 현금으로 준다. 250권 정도의 책은 조선일보에서 가져가서 우수한 그 독자들, 또 우수한 거래처들한테 우리 회사 책이 여기저기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책을 보고 또 책도 구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또 책을 만들어 달라고 오는 그런 그 일이 연쇄작용이 하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30여 명 정도가 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7, 8권 정도, 연간 한 100권 정도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그런 출판사로 현재 성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죠. 공감소통 공유. 잘 나가는 공무원은 무엇이 다른가?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라. 나는 세상이 원하는 물건이다. 열정으로 유혹하라. 머니 힐링.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출판. 출판을 원하시는 모든 분은 행복 에너지를 찾으세요. 이제 당신도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0505-613-6133. 이렇듯이 출판사 설립하고 1년쯤 지나서 그동안 그래도 꾸준히 반응이 있는 책들을 선별을 해서 저렇게 CF를 만들어서 지역방송에 CF 광고를 내보내면서 우연히 YTN에 이 굉장히 저렴한 조건으로 이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더 책을 만들어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우수한 그런 저자들을 확보한 그런 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CF는 가끔 지금도 봐도 좀 촌스럽지만, 그때 출판사 설립하고 1년 만에 지역방송이지만 또 YTN이지만 CF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숭실대학교 IT 정책 경영정보학과인가요? 지금 12분 계신데 우리 훌륭한 이완석 교수님 1시간 강의 아주 쉽게 또 한 학기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잖아요. 저하고도 만날 수 있는 인연복이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귀한 인연을 만났으니까 서로한테 도움이 되고, 또 제 지론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다. 또 우리 저자 한 분 한 분이 책을 만들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저자 한 분 한 분이 다른 저자를 계속 추천을 해주고, 또 책을 사간 분이 읽어보고 좋다고 또 다른 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런 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한 신창조인상으로 제일 먼저 선정이 돼서 그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선정이 됐다는 그런 영광을 받았고요. 또 2018년도, 19년도에는 조선일보 또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그 한국을 움직이는 CEO다. 말은 좀 거창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분한 상이지만 받고 나니까 마음은 굉장히 더 커지고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현재까지 책은 한 12만 부가 이제 기증한 것이 넘는데,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 육군, 해군, 공군, 또 어려운 그 소외받는 계층의 책을 기부를 해서 그 책을 읽은 사람 한 사람이 답장이 오는 걸 꽤 봤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굉장히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요 근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가서 뭐 운동을 또 잘 안 시켜요. 그전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구타도 있었고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동 많이 했는데,
요즘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렇게 크게 타치를 많이 않고 자기 입대 동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좀 실증이 난 아이들 중에 이제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은 책 줘서 읽고 후기를 써주면 또 후기를 쓴 만큼 무언가를 또 답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행복에너지의 책을 읽고 답을 보내면 무언가가 온다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책을 많이 읽고 후기가 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 저는 책을 기부를 제가도 하지만 제가 찾는 것은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좋아한다고 해요. 저는 참 주님을 좋아한다. 또 주님을 많이 찾으러 다녀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어떤 주님을 말할까요? 제가 찾는 주님은 건물 주님. 즉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한 1억 원 정도 내는 건물 주님. 또 3월 달에 법인세를 최소 1억 원 이상 내는 그런 주님. 왜 그런 사람을 찾느냐? 1억 정도 세금을 낼 정도면 책을 자기가 나온 30년, 40년 전에 나온 군부대에 2, 3천만 원어치 기부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1억 정도 세금을 내지 말고 그 중에 20%, 2천만 원만 뚝 떼서 우리 사장님 30년 전에, 40년 전에 나온 부대에다 좀 책 좀 기부합시다. 그러면 부대에서는 그 책을 받았다고 그분한테 감사장을 또 만들어주고 기부금 영수증을 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주면 1억 원 세금 낼 돈에서 방금 얘기한 2천만 원 정도의 기부금 영수증을 주면 8천만 원만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약 한 8,5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2천만 원어치 책을 샀으니까 500만 원을 더 쓴 거죠. 1억 원 세금 내고 끝나야 되는데 1억 5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500만 원을 더 쓰고 나서 자기 기분이 기부금 영수증 받았죠. 또 감사장 받았죠. 그 감사장을 집에다 걸어놓으니까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구나. 또 부인도 우리 남편이 참 좋은 일 했구나. 또 회사에다도 갖다 놓으면 회사에서도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해가지고 그 기부를 한 주님들이 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느낀다.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이 그런 기쁨을 대해주다 보니까 또 다른 주님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요 서한시에도 책을 진행한 우리 시장님 가운데 계시죠? 이것은 2019년 2월달, 금년 2월달에 특수지원사령부에다 이제 책을 기부를 하고 받은 감사장. 그 옆에 있는 감사장은 한국리터덴토 고 윤승중 대표 이렇게 돼 있죠. 고라고 돼 있죠. 돌아가셨습니다. 저분은. 예. 원래 책은 2018년 3월달쯤 책을 내려고 디자인까지 전부 다 해놨어요. 또 출판기념회 날짜까지 다 정해놓고. 근데 오른쪽 위쪽이 이 뼈조리가 나더니만 이 뼈조리가 이 악성 암으로 발견이 돼가지고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더 사시다가 2018년 5월 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책은 2019년 5월 5일 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내려고 하다가 못 냈죠. 돌아가시고 나서 책을 만들어서 본인이 일공수 특전여단에 근무를 해서 그 특전여단에 책을 기부를 하고 기부를 했더니 감사장이 나와서 그 영전에 갖다 바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분도 삼성그룹에서 임원하고 일공계사의 사장도 하고 또 이분 6호집을 냈는데 공교롭게 지금 5월달 이제 한 달 정도뿐이 안 나갔는데 꾸준히 그래도 이 책이 팔리고 있고 워낙 그 선한 삶 또 아까 리더십이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꾸준히 팔리는 책으로 이렇게 승화가 됐습니다. 방금 얘기한 이 책이 이제 2014년도 12월 달에 책을 만들자마자 인터파크에서 3주 연속 베스트셀러, 또 교보문고, 네이버 이런 데서
꾸준히 이제 책이 팔리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이 책은 중간중간에 한번 봐보세요. 이 책은 2장에 보면 가천대학교 이길래 총장님 얘기가 이제 나와요. 이길래 총장님 얘기가 나오는데, 이길래 총장님 책 나와서 이길래 총장님한테 보냈더니 꾸준히 2월달 되면 책을 다량으로 사서 그 신입생들 중에 좀 우수한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이 전파가 되고 있는 그런 책으로 됐고, 중간에 그러니까 요한양행 얘기했죠. 이길래 총장님, 또 정주영 회장님, 현대그룹 얘기도 이 안에 써가지고 이 현대그룹 모든 계열사에 모든 홍보실에 다 보냈더니 거기에서도 꾸준히 책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은 기본 큰 틀은 똑같은데 방금 얘기한 유일한 회장님, 이길래 총장님, 현대그룹 얘기 이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다른 회사로.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강제로 어떻게 보면 홍보 마케팅을 해서 팔리는 그런 책이다. 워낙 책을 자발적으로 돈을 주고 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책을 판매를 할 건지, 또 어떻게 하면 회사의 매출을 올릴 건지 연구를 해서 이런 조금 변형적인 방법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정주영 회장님도 좋아하지만 이 이병철 회장님의 그 경영 마인드, 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호황 사설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82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또 나라에서도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반도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그걸 성공시킬 수 있느냐.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 이야기하기를 반도체는 일본에 가서, 또 이분이 항시 여러 휴가를 일본에서 보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이 쌀이 없으면 국민이 굶어 죽고 또 이 반도체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목숨을 걸고 이 반도체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1982년도에 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982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7년 됐는데 현재 이 삼성그룹의 매출액이 2018년도에 무려 243조 7,700억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매출액을 1조 이상 매출하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자, 삼성그룹 하나가 243조 7,700억 매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1조 이상 매출하는 기업이 몇 개 정도가 되는지 한번 대략 한번 손들고 한번 맞춰보시죠. 저 뒤에 LG 다니시는 대략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조 이상 매출액. 50개. 그건 조금 더 쓰시죠. 또 1조 이상 매출하는 기업이 제가 어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약 400개 저쪽 되더라고요. 1조 이상 매출하는 기업. 그럼 삼성그룹 하나가 243조를 팔았고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얼마 났냐? 영업이익만 58조. 순이익만 44조가 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까 매출액이 1조 넘는 회사가 우리나라가 400개뿐이 없는데 순이익이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법인세까지 다 내고 단기 순이익이 44조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어떤 리더자가 한 명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라를 이끌고 또 이 회사를 이끌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님이 5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가지고 영국에 가서 차가 만들어서 현대중공업을 만들었듯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그 경영인
정주영 회장님 또 이병철 회장님은 정말 아마 우리 후대 대대손손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혁한 그런 경영자로 각인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책 첫 번째는 예행 연습, 즉 긍정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얘기를 쭉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1995년도에 이 지방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강서구에서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88 컴퓨터 학원이라고 1988년도에 컴퓨터 학원을 처음 강서구에 설립을 하면서 꾸준히 발전을 하고 정말 아이들이 정원이 넘쳐서 못 받을 그럴 지경으로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이제 학원 선전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 프랑카드를 동네 걸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동사무소에서 철거를 하라고 얘기만 하고 뭐 철거를 해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뭐가 믹보였는지 경찰에 고발하고 뭐 검찰에 고발하고 뭐 하다 보니까 막 조사받으러 다니고 뭐하고 그 프랑카드 하나 다른 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별 힘없는 우리 서민들 주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관인가 보구나. 그럼 내가 그 관에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자 해서 95년도에 지방의원 처음 그 제도가 생겼을 때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2005년도까지 약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남을 평화하고 남을 짓밟아야 내가 더 좋은 자리로 자꾸 가고 이제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돼서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럼 나는 정치는 이제 다시는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후원도 해주고 또 제도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자 해가지고 2005년도 마지막에 다시는 나는 이제 정치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고 그때 당시에 회사를 이 GS 데이터라는 회사를 지금도 GS 데이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출판사가 꾸준히 홍보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GS 데이터는 정부로부터 일반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또 제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체 사장님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뭐 실제로 많이 바쁩니다. 정신이 없고 조그마한 기업들을 운영하면 한 달에 한 번 직원들 월급 줘야죠. 뭐 운영비 써야죠. 뭐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챙기지를 못해요. 그 빈틈을 찾아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 제도가 다양한데 그걸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 또 실질적으로 한 1000여 개의 기업을 지금도 거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주로 이제 연구소 설립, 뭐 직원 신규 채용하면 나라에서 요 근래 이미 10년 전에 저런 제도가 많이 있었는데 요 근래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이 마음 심자에 짝대기를 하나 그으면 반드시 필자가 됩니다.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어쨌든 열악한 출판 환경이지만 불안한 그 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독자들한테 호응을 받는
그런 출판사로 지금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항시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것은 요즘은 정말 부족한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채워주는 그런 그 현실이거든요. 또 워낙 요즘은 검색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도 있다 보니까 항시 부족하고 또 알고 싶은 것을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메일을 보내면 상당히 피드백이 빨리빨리 답이 오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높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메일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메일을 보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실제 보내면 답이 오더라요. 답이 오면 그 뒤로부터 그분하고 나하고 유대관계가 잘 맺어져 가지고 더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얼굴은 어떤 얼굴로 보이죠? 찡그린 얼굴인가요? 웃는 얼굴인가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웃는 얼굴로 바뀌죠. 이렇게 지금 이 사람도 찡그린 얼굴,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웃는 얼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찡그린 사람이 웃는 얼굴로 된다. 그 뜻으로 지금 이걸 가지고 왔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것은 뭐가 보이는가요? 사람 얼굴, 뭐 Y자, 뭐 양초대 보는 각도에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지금 이건 뭔가요? 말. 이게 눕혀보면 개구리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바른 쪽으로 이게 돌아가는 걸 보이는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바른 쪽으로 이게 보인다. 이 사람들은 바른 사람입니다. 바르게만 보이는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보이는 것, 반대로 이렇게 바른 쪽이 아니고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 이것도 보기 나름인데 거꾸로 보이는 사람은 그럼 바른 사람이 아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 바르게도 돌아가고 거꾸로도 돌아가고 막 빙글빙글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람. 정신없이 돌아가죠. 잘 보세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죠. 사람이 볼 때 바른 쪽으로도 돌아가고 반대로도 돌아가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게 현재 사회입니다. 이건 뭐 정답이 없는 그런 문제고요. 제가 그러면 아까 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방의원이라고 의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일 중에 몇 가지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우장산 공원이 있고 공원에 이제 옥상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공원이 많이 없었어요. 저희 동네에. 네, 마침 산에 배수압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어렵게 힘들게 그 이해태산이 맞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저 놀이터도 만들고 이제 배드민턴장도 만드는 것. 지금도 저는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옥상에 녹화를 한 것도 옥상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갖다 버리고. 근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좀 친환경적으로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냐 하다가 이제 옥상에 나무도 심고 조경을 하자 그런 그 아마 법안을 거의 제가 최초로 그때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건물 옥상에 조경이 꽤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복권에 한 번씩 당첨되기를 생각하고 희망하죠. 그럼 복권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권을 사야 돼요. 복권 사지도 않고 복권 당첨되기를 기원하면 안 되죠. 그렇듯이 발상의 전환으로 옥상을 쓰레기만 있고 있고 했는데 발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만드는 내니까 저렇게 변화해서 25년
꾸준히 이 대한민국 옥상이 많이 변화됐다 그런 걸 한번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때 당시 95년도에 의원할 때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누가 누군지들 뭐 민원인이 가도 민원인이 전화를 해도 아 내가 담당이 아닙니다. 담당자 잠깐 외출했습니다. 뭐 오늘 휴가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그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입구에 직위표를 만들고 직원들 담당자들도 명함을 하나씩 만들어서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건의를 해서 아마 그때 최초로 우리 강서구에서 저런 직위표도 만들어 붙이고 뭐 이 명함도 말단 직원들도 전부 그 명함도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친절해지고 또 현실성 있는 또 우수한 직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워낙 취업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1995년도 가보니까 우리 강서구의 세의 수입이 즉 강서구의 예금고가 1,300억 정도 있었는데 한 9억 정도의 그 세의 수입, 이자 수입이 발생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깊이 따져보니까 은행하고 이 구청 재무과 담당자들하고 재무과 담당자들은 서로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돈이 이번 달에 20억이 필요해서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찾아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1개월, 3개월, 6개월, 뭐 12개월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해놓은 것이 쭉 있으면 당연히 1개월짜리 보통 예금에서 그냥 찾아서 써야 되는데 이제 은행에서는 그냥 12개월 거의 정기예금 만료된 걸 해약을 해가지고 돈을 주어서 이자 수입이 굉장히 소수로 발생되는 걸 보고 그걸 문제를 삼아서 우리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문제를 삼아서 아마 지금 따지면 한 30조 원 정도의 뭐 매년 이제 누적이 돼서 물론 제가 발견을 안 했더라도 누군가가 발견을 해서 이제 이 일을 얘기를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일을 발견을 해서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큰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발은 혹시 누구 발인지 아십니까? 이 발은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이 박지성 선수 발은 평발이라고 합니다. 축구선수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전혀 축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인데 부단한 노력으로 축구 선수가 돼서 또 월드컵 대표 선수로 갔을 때